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유격수 젠더 보가츠와 11년에 2억 8천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한 데 이어 일루를 볼 수 있는 베테랑 좌타자 맷 카펜터와 2년 12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며 내야를 보강하자 미국 스포츠 매체들의 시선은 김하성의 거취에 쏠렸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우승을 위해 오프시즌을 부지런히 누비며 트레이드와 새로운 선수 계약을 반복해왔습니다. 따라서 FA 시장에서 추가 영입 가능성은 물론 포지션 교통정리를 위한 트레이드 가능성이 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젠더 보가츠는 유격수로 김하성과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에 보가츠의 영입은 곧 김하성의 팀 내 거취가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많은 스포츠 매체들은 구단이 김하성을 내야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계속 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미 수비력이 검증된 유격수를 노리는 다른 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나 김하성의 트레이드설이 나왔습니다. AJ 프렐러 샌디에이고 단장이 오프시즌 중 김하성 트레이드 여부에 대해 타 구단으로부터 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처음에는 프렐러 단장도 보가츠를 영입한 의도는 이 포지션을 맡을 수 있는 선수들이 함께 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다재다능한 선수들을 유연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김하성의 트레이드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타 구단에서 줄줄이 김하성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자 프렐러 단장도 트레이드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프렐러 단장의 인정이 나오자마자 미국 매체들은 김하성을 탐내는 팀들이 어디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름을 들어보면 수비 안정이 급선무인 강팀들이 즐비했습니다. 확인된 바로는 보스턴 레드삭스, LA 다저스 등 강팀들이 김하성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인사이드 더 다저스는 지난 3일 유격수가 필요한 LA 다저스가 김하성을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체는 다저스는 FA 시장이 열렸을 때 불행하게도 단 한 명의 유격수도 영입하지 못했다. 내야수 가빈 럭스에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다저스는 럭스와 함께할 필요가 없고 트레이드로 유격수를 데려올 수 있다.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이 진행할 수 있는 트레이드 중 하나는 지난 시즌 샌디에이고 주전 유격수였던 김하성이다. 라며 김하성을 강추한 것입니다. 특히 다저스는 FA였던 트레이 터너가 11년 3억 달러라는 거액을 받고 필라델피아 필리스로 떠나며 유격수에 공백이 생겼고 지난 시즌 외야 수비를 겸했던 럭스가 원래 포지션인 유격수 수비를 맡을 것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매체들이 럭스보다 전문 유격수 김하성이 적합한 자원이라고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NBC 스포츠까지 보스턴 레드삭스가 김하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보도하자 김하성은 단번에 트레이드 시장의 핫 매물로 떠올랐습니다. NBC 스포츠는 보스턴은 2020년 말 김하성이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시도했을 때부터 영입 경쟁을 벌인 팀 중 하나였다. 수비력이 좋은 김하성이 보스턴에 합류하면 주전 내야수 트레버 스토리가 안정적으로 2루수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김하성은 수비도 잘한다. 3루수 매니 마차도와 비교하면 김하성의 키는 175cm지만 그는 앞으로 오는 공을 잡기 위해 몸 전체를 사용한다. 팀 동료 마차도와 에릭 호스먼은 김하성의 수비에 대해 좋은 말을 많이 했다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NBC 스포츠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고민도 짚었습니다. 문제는 김하성을 데려오는 대가로 누구를 내줄 수 있느냐다. 샌디에이고는 선발 투수를 원하지만 보스턴 역시 선발 투수가 부족하다. 트레이드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격수가 급한 팀으로 트레이드 된다면 김하성으로서는 더 안정된 출전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마차도와 보가츠, 타티스 주니어가 모두 장기 계약되어 있는 샌디에이고보다는 유격수 자원이 다급한 팀으로 이적하면 더 나은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마차도가 올 시즌 뒤 옵트아웃으로 팀을 떠난다고 해도 샌디에이고는 또다시 공격력을 갖춘 3루수를 찾을 가능성이 높은 팀이라는 점도 김하성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김하성의 경우 트레이드설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구단으로부터 문의가 들어온 것이 오히려 김하성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김하성의 트레이드에 대한 놀라운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특급 좌완 투수 크리스 세일과 김하성이 트레이드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인데요. 미국 블리처 리포트는 1월 9일 남은 메이저리그 오프시즌 트레이드가 될 선수들의 행선지를 예상하면서 김하성과 세일의 맞교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크리스 세일은 부상의 우려가 있지만 12시즌 통산 323경기에 나서 114승 75패, 평균 자책점 3.03, 탈삼진 2064개의 초특급 투수입니다. 블리처 리포트는 당장 유격수가 너무나도 급한 레드삭스 입장에서 특급 좌완 크리스 세일을 내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김하성이 MLB 최고 수준의 투수와 맞트레이드설이 제기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메이저리그에서는 대유격수 시대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유격수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기 때문인데요. 뉴욕 매츠의 프란시스코 린도어가 10년 3억 4,100만 달러, 텍사스의 코리 시거가 10년에 3억 2,500만 달러, 필라델피아의 트레이 터너가 11년에 3억 달러 등을 받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1, 2년 사이에 메이저리그는 그야말로 대유격수 시대라 할 만큼 유격수들이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한 수비력이 중요한 유격수 포지션의 특성상 확실한 에이징 커브가 오기 전까지 단연 계약을 맺는 것도 특징입니다. 수비 능력은 하락세가 늦게 찾아오기 때문인데요. 시카고 컵스의 댄스비 스완슨의 경우 공격력이 리그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선수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난 수비력과 일발 장타력을 앞세워 7년 1억 7,700만 달러라는 대형 계약을 따낸 바 있습니다. 김하성 역시 앞으로 2, 3년 동안 지금의 수비력을 유지하면서 장타력을 끌어올린다면 향후 시장에서의 평가가 대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김하성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보스턴 레드삭스, 미네소타 트윈스 등 이번 겨울 FA 영입에 실패한 팀들이 김하성에게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김하성은 코치와 선수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처럼 NBC 스포츠, 디 애슬레틱을 비롯해서 요즘 미국 스포츠 매체들이 김하성의 트레이드설을 하루 걸러 하루씩 보도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처럼 김하성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지난 시즌 대활약에 비해 700만 달러라는 연봉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도 있지만 골드글러브급 유격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샌디에이고 구단 동료의 입에서 김하성은 팀의 심장박동이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샌디에이고 단장이 김하성에 대한 트레이드 문의가 오고 있다고 언급하자마자 팀 내 간판급 선수인 마차도가 김하성 트레이드 결사 반대라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인데요. 디 애슬레틱조차도 트레이드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샌디에이고가 선발 투수를 보강해야 할 필요성은 2년 전보다는 덜하다. 또 마르티네스와 루고에 대한 구단의 믿음, 타티스 주니어의 왼팔 상태, 그리고 김하성에 대한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 사이의 인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다 주전 3루수 매니 마차도는 김하성을 팀의 심장박동이라고 부르고 간단한 한국어를 배우기까지 했을 정도로 그에게 신뢰를 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복 포지션에 해당하는 이들이 계속 함께하지 못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김하성도 그리샴도 트레이드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팀의 간판인 마차도가 김하성을 두고 그는 팀의 심장박동이라며 김하성을 확실히 옹호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 진출 2년 만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 성공한 김하성은 이번 트레이드설로 오히려 더 자신의 가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김하성의 트레이드설, 과연 어떤 결말을 맺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어떤 팀으로 이적한다 해도 김하성이 잘할 것이라는 믿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